얼굴 한번 봤다가 이제 다리 쓱 훑고 휠체어 봤다가 이런 순서. 나도 봐야겠다. 네가 날 쳐다봐? 나도 널 쳐다봐. 저는 그냥 관종으로서 제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고 휠꼬가 너무 저는 힙하더라고요. 워낙 뭐 닦고 손고 유행하잖아요. 어차피 휠체어 쳐다볼 거면은 더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 볼까? 에서 시작을 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너도 주작 아니야? 막 증명해. 자꾸 눈물이 난대요. 울리지 말고 반성하지 좀 말고 여러 스탠스를 가지고 읽으면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휠체어가 굴러서 구루님, 유튜브 굴러라 구루님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구루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요즘사에 나와주시다니. 정말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네. 일단 우리가 공통점이 같이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시작하셨잖아요. 저희도 2017년에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젊은이 진짜 많다. 비슷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고민과 생활들에 대한 얘기? 그런 걸 먼저 해보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신다고. 어떻게 보통 답변하세요? 거기서 좀 더 저한테 약간 바라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베일을 가지고 시작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런 멋진 대답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그냥 그냥 했어요. 맨날 이렇게 말하는 편이고 전에도 계속 학생 때 영화 제작부였고 단편 영화 찍는 거 좋아했고 나는 계속 영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었고요. 2017년 때쯤에 한창 일반인들이 진입을 많이 할 시즌. 그럼 나도 안 해볼 수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처음 열었고 그 유튜버라는 것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어요. 작가도 됐고 연극 배우도 하고 막 라디오 DJ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주변에 어떤 대학생 보는 것 같은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불편한 지점?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훈님이 쓰신 거 보니까 가장 개인적인 브이로그도 사용이 되는 편 막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구루님이 유튜브로 담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건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해서 처음 콘텐츠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관종으로서 제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고 삶 속에서 녹아나오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장애인들이 타자화시키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회에서 어쨌든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대학교도 가고 고등학생일 때 입시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하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내가 자주 가던 공간에 저 사람도 있었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브이로그를 제일 많이 찍고 있고 사회에 나가니까 집 밖으로 발 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뭐 카페 갔다가 밥 먹고 집에 오는 요 순서에서도 내가 몇 번이나 헤맸고 몇 번이나 돌아가야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나는 여기에 1분이면 갔었는데 이렇게 돌아간다고? 저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얘도 돌아가네 저만큼 시간을 버리는데 하는 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저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영상을 좀 올리기 싫어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또 어떤 것 때문이었는지. 제가 2017년에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뭐 관심은 좀 적었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대형 채널에서 뭔가 장애라는 요소를 가지고 영상을 기획하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물론 되게 좋은 일이고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그들의 영상이 빵빵빵 터질 때 스트레스를 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저렇게 열심히 산다니 뭐 멋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마지막에 나올 것 같은 나레이션 느낌? 뭐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런 댓글들만 달리고 아니면은 너도 주작 아니야? 막 증명해. 그리고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은 사회실험 카메라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자꾸 장애인 등장시켜가지고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만들고 근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건 다 비장애인인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막 조회수가 막 200만, 300만이 나오고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 영웅이다. 장애인은 그냥 그 상황을 연출해내기 위한 소품 정도로 사용이 되는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저도 휠체어 고장난 척하고 횡단보도 가운데 있으면 조회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도 사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려면 사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 영상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곤혹스러울지가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횡단보도에서만 구조되면 단가?
휠체어가 안 움직이는데 집까지는 어떻게 가며 저는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그냥 감동적으로만 본다는 것 자체가 내 삶과는 너무 무관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같은 사회 속에서 사는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특수한 상황을 연출해내는 콘텐츠들만 빛을 발하고 그냥 여행 가고 재밌는 건데 자꾸 눈물이 난대요. 전혀 슬픈 내용이 아닌데도 장애인이 등장하면 굉장히 내가 얻어가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고 환장하지 않다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훈님이 여러 부캐가 있으셔서 정말 다양한 일도 하셔가지고 아예 파워 J형이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 무계획 타입이라고. 근데 의도치 않게 개 강박 인간으로 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MBTI 굉장히 과몰입러인데요. 이상한 곳에서 J가 발현될 때가 있는데 걸을 때 진짜 파워 J가 잠깐 돼요.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라서 걸을 수 있어요. 조금 바닥을 훑고 최단 경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일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머릿속에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그런 파워 J형이 될 때가 가끔 있고요. 대중교통을 탈 때도 특히 제가 제일 많이 타고 이동하는 거는 장애인 콜택시인데 언제 불러야 할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불러도 1시간 뒤에 올지 30분 뒤에 올지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대기 인원도 많고 대수도 부족하고 뭐 운전기사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상황인데 보통 막 뭐 출근길 퇴근길에는 엄두도 못 내고 그럴 때는 거의 400명, 5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2-3시간은 기다리는 거는 필수고 그럼 내가 나갈 시간보다 한 2-3시간 전에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네, 실제. 그래서 그때는 제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를 가야 되니까 몇 시간 전에는 불러야겠다. 근데 그랬을 때 또 맘대로 안 되거든요. 갑자기 30분 만에 오라고 할 때도 있어. 오늘도 늦게 올 수도 있었는데 할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5분 내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부랴부랴 준비하고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그 루트가 딱 하나인 거잖아요. 택시 탈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고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인데 버스 같은 경우에도 승차 거부를 당하는 장애인이 50%가 넘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은 조금 노련해지긴 했는데 5번에 한 번은 문에 끼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섭잖아요. 승객들 관심도 집중되고 힘든 일들이 많죠. 네. 어쨌든 휠체어 유저시잖아요. 휠체어 유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시선들을 받으셨을 것 같다 지금까지 약간 그런 예상만 했는데 시선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두신 걸 보고 구루님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매뉴얼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눈싸움하기. 정말 오래 시선을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얼굴 한번 봤다가 이제 다리 쓱 훑고 휠체어 봤다가 이런 순서. 저도 피하는 쪽이었어요. 그래 봐라 난 모르는 척 할란다 이거였는데 내가 왜 모르는 척을 해야 되지? 나도 봐야겠다. 네가 날 쳐다봐? 나도 널 쳐다봐. 자기도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안 피하는 거예요 눈을. 눈싸움을 한다. 네, 보통은 당황하세요. 흠칫하고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싸 이겼다. 안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이제 제가 당해서 피하게 되면 이제 졌다. 아니면 이제 휠체어 꾸미기. 길거리에 나왔을 때 시선을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이유는 휠체어이고 자꾸 숨기고 싶은 물건으로만 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소유물로 생각을 좀 해보자. 워낙 뭐 닭구, 폰구 유행하잖아요. 휠체어는 거의 핸드폰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인데 왜 얘한테는 그런 애착을 잘 못 느낄까? 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러면은 나는 얘를 좀 내 걸로 만들어 볼까? 처음에는 스티커를 막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똑같은데 내 스티커가 좀 신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직접 꾸미게 되니까 아끼게 돼요. 휠체어를 꾸미는 물리적인 외형을 바꾸는 거에 넘어서서 약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는 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게 연극이라고 생각이었는데 혼자 있을 때 혼잣말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항상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특히 좀 당당하고 싶은 때는 각자의 롤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 뿐이다. 좀 더 이제 허리도 펴고 좀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누군가 날 구경할 거면은 오히려 더 그걸 전복시키는 거죠. 그래 봐. 나 어차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시선을 즐기는 네. 방법을 더 즐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누구한테 권한다기보다는 나의 생존법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휠체어 꾸미기, 네. 휠꾸가 너무 저는 힙하더라고요. 구루님이 이런 휠체어를 대하는 태도? 이것도 진짜 요즘 것들스럽다. 이런 맞아요.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변화했던 게 되게 컸어요. 아, 내 휠체어 이쁘긴 하지, 쳐다볼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달마다 바꿔가면서 꾸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달의 휠체어라는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9월 달에 추석이 껴있으니까 한복을 입고 촬영을 해보자. 그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 사진인데 전통무늬 수막새 형태로 바드를 모티브를 삼아서 만들어서 바퀴에 붙이고 궁에 가가지고 한복도 대여해가지고 찍은 거. 그냥 꾸미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도 거기서 얻는 통찰이 있고 그거를 좀 잘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항상 메시지를 전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달의 휠체어를 저만 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약간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연도 받고 모델 신청도 받았는데 거기 어떤 분이 휠체어 위에 신부를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사귈 때 사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결혼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식은 못 올리겠지? 뭐 이런 생각. 휠체어 타고 입장하는 신부 자체를 저도 본 적이 없었고 이게 누군가에겐 또 되게 궁금한 세상이고 해보고 싶은 세상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완전 막 식장까지 예약하는 건 아니더라도 스드메는 좀 해보자. 많은 분들 도와주셨어요. 드레스 가봉도 해주시고 플로리스트 분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꽃 붙인 거 너무 예쁘던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게 꽃이 자라나는 것처럼 해서 웨딩 체어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웨딩 휠체어를 만들었던 거고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정보들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몰랐는데 신부들님들의 직접 인터뷰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전 되게 막연하게 공포를 갖는 거는 보지 못했고 상상하기 어려워서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막연하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있었고 내가 몰랐던 것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얘기가 사실은 이 책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그룹니다. 예,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 더 많은 얘기들이 여기 책에 담겨 있는데 프롤로그에 보니까 글을 읽다가 자꾸만 울고 싶거나 성찰하고 싶다면 책을 덮고 잠깐 산책하는 걸 추천한다. 어떤 의미인지. 반성하고 자책하고 장애인의 글을 비장애인이 소화할 때 물론 조심스러운 건 이해가 돼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고 진짜 실제로 많은 걸 알게 될 거고 근데 그때 반성만 하고 눈물 조금 흘리고 이러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만 글이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항상 좋은 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좋은 일 한다는 말 그만하고 울지 좀 말고 반성하지 좀 말고 그냥 좀 읽어보자. 사실 여기 제가 수많은 정체성을 적었잖아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나랑 비슷한 곳도 찾아보면서 여기는 내가 반성의 입장이 아니라 공감을 하면서도 들어볼 수 있을 거고 또 이 부분은 내가 같이 좀 연대를 해가지고 바꿔나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스탠스를 가지고 읽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